TQQQ로 10년 버티면 인생이 바뀐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반대입니다. TQQQ로 10년을 버틴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QLD로 갑니다. QLD로 10년이면 무조건 성공합니다. 단 하나, 중간에 포기만 안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같은 함정에 빠집니다. QLD가 심심해 보입니다. TQQQ가 더 빨리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TQQQ로 합니다. 그런데 큰 하락이 한 번만 와도 손이 떨립니다. 계좌가 아니라 멘탈이 먼저 무너집니다. 그 순간부터 장기 투자는 끝납니다. 그리고 시장은 꼭 그 다음에 올라갑니다. 남아있는 사람만 보상을 받습니다. QLD는 나스닥 100의 2배입니다. TQQQ는 나스닥 100의 3배입니다. 둘 다 같은 뿌리입니다. 그런데 투자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수익률은 숫자로 보이지만 보유 지속은 인간으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장기 투자는 종목 고르는 싸움이 아니라 중간에 안 내려버리는 싸움입니다. 이 게임에서 QLD는 승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들으셨을 말이 있습니다. 레버리지는 장기하면 안 된다. 이 말이 왜 퍼졌는지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레버리지는 일간 수익률을 목표로 움직이는 구조라서 위아래로 크게 흔들리며 횡보가 길어지면 성과가 깎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모든 상황에서 정답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전제가 빠져 있습니다. 기초 자산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을수록, 그리고 투자자가 규칙적으로 적립하며 하락에서 더 많이 모을수록 레버리지의 장점이 더 강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100은 역사에서 가장 잔인한 하락을 몇 번이나 겪었는데 결국 다시 올라온 대표적인 지수입니다. 이 구간들을 보면 QLD로 10년 무조건 성공한다는 말이 감정이 아니라 구조라는 걸 이해하게 됩니다. 가장 유명한 하락이 닷컴 버블 붕괴입니다. 나스닥 100은 정점에서 바닥까지 대략 70% 후반대 하락을 겪었습니다. 그때 분위기는 지금과 비교도 안 됩니다. 기술주는 끝났다고 했고, 인터넷은 거품이라고 했고, 나스닥은 다시는 고점을 못 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결국 이전 흐름을 회복했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주는 건 하나입니다. 하락은 잔인하지만 영원하지 않다. 포기한 사람이 영원히 진다. 위키백과 1. 그 다음이 금융위기입니다. 이때도 시장은 공포였습니다. 은행이 무너지고 유동성이 말랐고 모두가 현금을 붙잡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구간에서 투자를 접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다시 회복했고 다시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위기는 늘 새로운 성장의 연료가 됐습니다. 중요한 건 위기의 이름이 아니라 그때 내가 무엇을 했느냐입니다. 남아있었느냐, 더 모았느냐, 아니면 떠났느냐입니다. 그리고 가장 극적인 장면이 2020년 코로나 충격입니다. 나스닥 100은 짧은 기간에 크게 밀렸습니다. 공포가 최고조였고 세상이 멈춘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회복했고 그해 초여름에 이미 이전 고점 구간을 다시 건드렸다는 보도와 분석이 나왔습니다. 하락은 번개처럼 오고 회복은 조용히 진행됩니다. 뉴스는 공포만 크게 보여주고 회복은 작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회복 구간을 못 먹습니다. 이미 떠났기 때문입니다. 2022년 금리 충격 구간도 똑같습니다. 기술주가 끝났다는 말이 쏟아졌고 나스닥은 큰 폭의 하락을 겪었습니다. 사람들은 또 말했습니다. 이제는 다르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시장은 또 적응합니다. 금리와 경기와 기업이 재정렬되고 결국 또 상승의 국면이 열렸습니다. 핵심은 늘 같았습니다. 하락에서 포기하지 않고 규칙을 지키며 모은 사람에게 시간이 보상을 줬습니다. 여기서 QLD와 TQQQ를 연결하면 진짜 본질이 보입니다. 둘 다 나스닥 100을 믿는다는 점은 같습니다. 차이는 하락장에서 내가 무너지느냐 아니면 버티며 더 모으느냐입니다. TQQQ는 하락장에서 체감 고통이 너무 큽니다. 기록으로도 TQQQ는 역사적으로 엄청난 최대 낙폭을 경험해왔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걸 사람의 멘탈이 이겨내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TQQQ는 수익률 문제가 아니라 생존 문제가 됩니다. PORTFOLIOSLAB사. 그래서 답은 QLD입니다. QLD는 공격성을 유지하면서도 사람이 버틸 확률을 올려줍니다. 이 확률이 10년 결과를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QLD로 10년 무조건 성공을 현실로 만드는 장치가 바로 21선 이하 매수법입니다. 21선 이하 매수법은 이름만 어려워 보이지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평소에는 QLD를 꾸준히 적립합니다. 그리고 나스닥 100 흐름이 21선 아래로 내려오면 그때부터는 더 적극적으로 분할 매수합니다. 끝입니다. 이게 왜 강력하냐면
역사상 큰 하락 구간은 항상 비슷한 표정으로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상승이 꺾이고 추세가 흔들리고 공포 뉴스가 나오고 사람들은 사지 못하게 됩니다. 그때 딱 필요한 게 자동 규칙입니다. 내가 무서워질수록 매수 조건이 충족되는 시스템. 이게 장기 투자자를 살립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합니다. 21선 아래로 내려오면 바로 올인합니다. 이건 투자라기보다 도박입니다. 21선 아래는 바닥이 아니라 시작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분할이 필수입니다. 운영을 아주 구체적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복잡하면 실패합니다. 단순해야 지킵니다. 첫째, 기본 적립을 고정합니다. 월급날 기준으로 자동이체처럼 QLD를 사는 구조로 만듭니다. 금액은 크지 않아도 됩니다. 끊기지 않는 게 핵심입니다. 둘째, 21선 이하가 오면 추가 분할을 시작합니다. 여기서는 금액을 늘리되 한 번에 다 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3번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21선 아래 진입 때, 두 번째는 더 깊게 흔들릴 때, 세 번째는 공포가 극대화될 때. 이렇게 나눠야 웬만한 하락에서도 멘탈이 살아남습니다. 셋째, 현금을 완전히 없애지 않습니다. 레버리지 장기에서 현금은 수익률을 깎는 게 아니라 생존율을 올리는 보험입니다. 현금이 없으면 공포 구간에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순간부터 시장이 아니라 내가 계좌를 망칩니다. 넷째, 상승장에서 흥분을 막습니다. 레버리지에서 가장 위험한 구간은 상승장입니다. 수익이 빨리 나면 사람은 원래의 규칙을 바꿉니다. 분할이 사라지고 비중이 커지고 결국 다음 하락에서 무너집니다. 그래서 상승장에서는 매수 버튼이 아니라 비중을 관리합니다. 다섯째, QLD를 본진으로 둡니다. TQQQ는 하고 싶으면 부스터로만 둡니다. 이게 핵심 연결입니다. QLD가 엔진입니다. 계좌를 굴리는 뼈대입니다. TQQQ는 딱 한 가지 상황에서만 씁니다. 공포 구간에서만, 소량으로만, 그리고 회복되면 다시 줄입니다. 여기서 비중 예시를 드리면 이해가 더 빠르실 겁니다. QLD를 8, TQQQ를 2, 또는 QLD를 9, TQQQ를 1. 이런 구조가 장기적으로 훨씬 현실적입니다. 왜냐하면 TQQQ의 목적을 바꿔버리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들고 가며 버티는 짐이 아니라 하락장에서만 쓰는 도구가 됩니다. 이 조합이 왜 10년 무조건 성공이 되느냐? 이유는 3가지입니다. 첫째, 나는 나스닥 100의 장기 우상향을 먹는다. 둘째, 나는 공포 구간에서 수량을 늘린다. 셋째, 나는 멘탈을 깨뜨릴 만큼의 변동성을 피한다. 이 3개가 동시에 작동하면 결과가 안 나올 확률이 오히려 낮아집니다. 여기서 자주 나오는 말들을 그대로 처리해드리겠습니다. 레버리지는 언젠가 망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망하는 건 레버리지 자체가 아니라 운영입니다. 몰빵 현금 제로, 규칙 없음, 공포에서 포기. 이 4가지가 합쳐지면 망합니다. 반대로 분할 현금 완충, 21선 이하 추가 매수, 장기 보유. 이 4가지가 합쳐지면 생존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럼 21선이 깨졌는데 계속 내려가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분할입니다. 21선 아래는 신호입니다. 시작입니다. 바닥이 아닙니다. 시작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 조금, 공포가 커지면 조금. 이렇게 해야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이 남습니다. 행동이 남아야 멘탈이 삽니다. 지금이 너무 비싼 것 같아서 못 사겠습니다. 이 고민은 매년 반복됩니다. 비싸 보이는 구간에서도 적립을 계속한 사람은 결국 수량이 쌓였고 큰 하락이 올 때 추가로 더 모아서 평균 단가를 낮췄고 결국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이 고점인지 저점인지 맞히는 게임이 아닙니다. 10년 동안 수량을 늘리는 게임입니다. TQQQ를 아예 안 하면 손해 아닙니까? 손해는 수익률이 아니라 도중 하차로 생깁니다. TQQQ는 강력하지만 그 강력함이 멘탈을 먼저 때립니다. 그래서 본진으로 들면 위험합니다. 부스터로만 쓰면 강력합니다. 이 차이가 QLD와 TQQQ를 같이 보는 이유입니다. QLD만 하면 심심합니다. 심심한 게 장기 투자에서는 무기입니다. 재미로 투자하면 끝이 안 좋습니다. 재미는 구경으로 없고 투자는 시스템으로 가져가셔야 합니다. QLD는 그 시스템의 중심에 놓기 좋은 도구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QLD로 10년이면 무조건 성공합니다. 성공의 의미는 단순합니다. 중간에 내려버리지 않고 수량을 계속 늘려서 결국 상승 구간을 내 계좌로 받아먹는 것입니다. 그 성공을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 규칙이 21선 이하 매수법입니다. 그리고 QLD와 TQQQ를 연결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식은 QLD를 본진으로 두고 TQQQ는 공포 구간에서만 소량으로 쓰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할 일은 3가지입니다. 첫째, QLD 기본 적립을 고정합니다. 둘째, 21선 이하에서 추가 분할을 준비합니다. 셋째, TQQQ는 욕심이 아니라 규칙으로만 다룹니다. 이렇게만 가시면 10년은 여러분 편이 됩니다. 시장은 여러분을 시험하겠지만 여러분이 규칙을 지키면 시장이 결국 보상합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